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번 강의까지 삼각함수 잘 정리하고 오셨나요? 이 극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비중이 좀 작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배우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 그리고 전기 공사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 회로 이론이라는 이 전기의 기초가 되는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 회로 이론 과목에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극한의 상태다라는 것은 무슨 상태인가요? 되게 절정, 한도에 다다른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쵸? 그래서 극한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무한대의 개념과 좀 이렇게 0이 되는 개념 이런 것을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제 첫 번째 극한 값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이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막 나는 이 극한에 대해서 마스터가 될 거야. 이걸 완벽히 통달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극한이구나. 이런 것을 극한으로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그러니까 내가 x라고 하고 a가 벽이라고 한다면 내가 벽에 한없이 다가갈 때, 이 한없이라는 것은 잘게 쪼개서 가장 가깝게 다가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 fx가 b에 한없이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극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lim, 이게 뭐냐면 limit입니다. limit. 그래서 lim 변수 x가 a라는 것에 가까이 갈 때 이 fx, 자, fx라고 하는 것은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정식에 있어서 변수 x가 a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이것이 b가 되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f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까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뭐가 되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 방정식에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극한값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종값을 극한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값은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x를 0으로 한없이 보냈더니 극한값은 1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를 더 해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죠. x에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이거 극한값이 뭘까요? 그쵸? 4죠, 4. 1 곱하기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쉽죠? 쉽죠?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극한값에 관한 정리가 있어요. 자, 정리가 있단 말이죠. 정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했던 이 정리가 맨 앞에 나와 있죠. 리미트 문자를 바꿔서 x가 a로 갈 때 f의 x는 극한값이 a더라. 이런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리미트 똑같이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gx입니다. 또 다른 함수죠. gx가 b로 가더라 라고 할 때 다음에 정리에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k의 fx죠. k의 fx. 자, 근데 보시면은 일단 우리는 x를 a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뜬금없이 k라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전혀 x와 관련이 없는, 즉 상수 취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x를 a로 보낼 때 fx가 a로 극한값을 칭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k가 곱해져 있다면 요 k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a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요 값은 k의 a가 되더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정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정리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되나요? fx 플러스 gx가 되죠. 자, f의 x 플러스 gx.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값부터 먼저 적어보면 a 플러스 b가 된다는 겁니다. a 플러스 b. 자, 이거 예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요것과 요것을 fx와 gx를 이렇게 놓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값이 1이 되겠죠. 자, 요것이 있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 요거는 이제 값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것을 fx로 놓고 요것을 gx로 놓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 성질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게요.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됐습니다. 자, gx가 x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그냥 정리가 따로 필요 없고 요 상태에서 리미트 x를 똑같이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0으로 지금 보냈잖아요. 그쵸? 0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0을 다 x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0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은 요 값은 2분의 3이 되고요. 아까 전에 구했던 우리가 극한값을 미리 구했었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한 값과 따로 극한값을 더해준 요 값이 서로 같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두 번째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정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는 이 극한값을 곱한 것과 같구나. 방금 전에 그 예시로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만들어 보셔서 비교를 해보면 요것에서 구했던 방법대로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나눗셈이네요. 이거 보시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gx분의 fx라는 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것은 결국에는 극한값을 이렇게 똑같이 분수로 나타낸 것과 같다라는 것이 네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크게 어렵진 않죠.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덧셈, 곱셈, 나눗셈인데 요거예요. 요거 사실 상수 상수 이제 리미트 극한값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상수 취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과정을 조금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한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무한대의 개념. 사실 무한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예능으로도 무한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한 리필도 있죠. 그쵸?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무한이라는 것은 값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값을 정할 수 없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숫자에서는 이 무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거고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가 쭉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겠죠. 감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가 a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다시 여기를 a로 갈 때 fx가 이게 이렇게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커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가 음의 무한대로 값이 커지게 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요 플러스 무한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것을 한번 대표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x example이라고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0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함수가 x분의 1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한번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0분의 1이에요. 근데 어떤 1이라는 숫자를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죠. 이거는 바로 무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분의 1은 1인데 10분의 1도 0.1이고 100분의 1도 0.01입니다. 그쵸?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숫자는 0.01, 0.1, 1 점점 커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0에 가깝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 자, 예시를 지우고 네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 자연 로그를 공부할 때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자, 2라는 것은 2의 정의.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요 자연 상수 요 2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면은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막 이렇게 복잡한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식 같은 거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2.718이구나 점점점이라고 하는 그 수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 강의를 해드릴 때 요 2를 이용하는 공학용 계산기에서 요 자연 상수를 이용하는 요 장면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 2라고 하는 것은 2.7182 점점점 즉 요거는 극한에서 도출된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적어드리면 2.7182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제 합의 기호라고 해서 합의 기호. 자, 이거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절반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3을 뒤집은 것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고 그쵸? 자,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딱 아시면 지금 딱 배우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요런 꺾여진 요 기호를 시그마라고 부를 거예요. 시그마. 마그마 아닙니다. 시그마예요, 시그마. 시그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거를 다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다시 큰 칠판에다 적게 되면은 시그마로 바로 적어볼게요. 자, 시그마란 합의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배우지 않고 만약에 넘어가셨을 때는 요 기호가 도대체 어떻게 읽는 방법도 모르겠고 질문을 하자니 요 기호를 찾지도 못하겠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시그마라고 부른다. 이제 아셨으니까 조금 덜 찜찜하게 학습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그마고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교재대로 적어보면 K는 1 그리고 A의 K.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시그마가 있고요. 밑에 K는 1이라는 것이 있고 맨 위에 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K가 1일 때부터 N 때까지 여기 뒤에 있는 식이 있거든요. 요 상수, 식 또는 항을 다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K를 집어넣으면은 K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는 1이 되죠. A1. 2를 집어넣으면 A2.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A3 플러스 A4 플러스 어디까지? 바로 A의 N까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부르고요. AK라고 한다는 것은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항을 다 더한 그 총 값을 시그마 합의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항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초기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댁에 가셔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전기 회로에 있어서 방에 불을 켠다든지 뭐 에어컨을 켠다든지 하는 그런 동작하는 그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스위치를 누른 순간 있죠. 즉 어떤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한 그 순간의 값을 우리가 초기값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기값은 어디서 쓰이냐면 이제 회로이론에서 쓰이게 되는데 지금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그마도 모르면 나중에 가서 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초기값과 그리고 이제 다룰 최종값이라고 있는데 이 최종값을 어느 정도 귀로 들으시고 나서 학습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초기값은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의 값을 초기값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 요 최종값 설명드리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요 최종값은 상태가 변화하고 나서 무한히 좀 진정이 됐을 때 사람도 화가 났다가 좀 화가 풀리고 나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막 울그락불그락 다 화가 났는데 말해봤자 대답도 안 하고 그쵸? 그런데 사람도 진정되면 그러듯이 최종값도 어떤 상태가 변하는 그 과도 상태가 지나야지만 이런 값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값을 최종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 적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리미트 우리가 시간을 타임이라고 해서 t라고 나타내요. t라고 하는 것은 t가 0초에 가까울 때, 즉 순간이죠. 순간에 어떤 값, 어떤 함수, ft라고 하는 함수는 S평면이라고 해서 복소평면이 있는데 S가 무한대일 때 사실 요 문자 지금 모르셔도 좋습니다. 형태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자, 요것과 같다라는 것이 초기값 정리가 되겠고요. 자, 리미트 t가 무한이죠. 가장 안정됐을 때, 무한으로 갔을 때 ft 값이 리미트 t가 0초, t가 아니죠. s가 0으로 갈 때 sf s와 같더라 라는 것이 최종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문자도 복잡하고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초기값과 최종값을 적용하는 이유는 라플라스 변환, 회로이론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이것이 적용되고 나서 다시 회로를 우리가 주어진 회로를 해석할 때 그걸 쓰거든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굳이 변환하기 전에 이 값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거죠. 하나는 무한대로 보내고 하나는 0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로의 그 상태, 값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정리의 포인트는 이렇게 변환할 때 t가 0일 때는 s가 무한대일 때, t가 무한대일 때는 s가 0일 때, 즉 이러한 식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학습하시는데 지장 없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차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